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방정식의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4번 4차 방정식의 항근을 알파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선 4차 방정식을 항근은 알파라고 했으니 인수분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x제곱을 하나 더 했으니까 빼줍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은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고 이렇게 되고, 제곱차는 합차죠. 빼기 x 더하기 x 인수분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은 이 2차식이 0이거나 이 2차식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근, 이쪽에 2차 방정식의 근을 다 모으면 4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데요. 이 근들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한번 판별을 각각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8 마이너스 7이니까 0보다 작죠. 이 경우도 판별식은 8 마이너스 7입니다. 자, 두 경우 다 서로 다른 허근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의 서로 다른 허근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알파가 이 4차 방정식 항근이라고 한다면 그 알파는 항상 허수입니다. 허근이죠. 자, 그 다음 니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한 알파가 존재한다.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이니 그 알파는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거나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2는 0을 만족하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근 알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말이네요. 또 만약에 알파라는 4차 방정식 근 알파가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알파 이 0을 만족하게 되고, 주어진 이 디귿에서 주어진 알파 제곱 빼기 알파라는 것은 이걸 1번식이라고 하죠. 1번식에 의하면 알파 대신에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넣고 여기 뒤에 마이너스 알파 되네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파라는 것은 허수였죠. 허수에다가 어떤 실수를 더했는데, 그러면 0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9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조건은 가번 x제곱의 개수는 2다. 나번 개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다번 2분의 1과 또 1 더하기 2루트 2를 근으로 갖는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개수가 모두 유리 개수이기 때문에, 자, 가번에서 한 근을 x라고 하면 이런 근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을 좌변으로 넘기고 양변을 제곱하면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 3차 방정식은 또 2분의 1을 근으로 갖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3차 방정식은 x 빼기 2분의 1과 요 1 더하기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x 세제곱의 개수가 입니다.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2여야 한다면 여기다 2가 곱해줘야지 최고창 3창의 개수가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를 괄호 안으로 집어넣고 이런 방정식이고,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서 전개를 해보면 3창은 2x 세제곱, 그리고 2차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2차죠. 첫 번째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5x 제곱이고, 1차는 이렇게 마이너스 14x 그리고 2x 그러면 마이너스 12x, 그리고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는 건 7이죠. 7. 자, 원하는 3차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얘는 자연수이고요. 3차 방정식의 한근이 a 더하기 루트 2i일 때 소수 p의 값을 구하여라. 단에 있는 정수이다. 자, 그럼 3차 방정식의 한근이 a 더하기 루트 2i면 이 3차 방정식은 개수가 모두 자연수 또는 정수이네요. 정수입니다. 자, 소수 p니까 그러면 유리개수 3차 방정식의 한근이 복소수라고 했으면 a 더하기 루트 2i 뿐만 아니라 이것의 켤레도 근입니다.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첫 번째 세 근을 모두 합하면 마이너스 n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 근의 두 개씩 선택해서 곱한 다음에 더한 거, 그리고 알파 곱하기 a 빼기 루트 2i 이렇게 한 것이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 두 번째 n제곱, 그리고 세 번째 세근 전체 곱 알파 곱하기 a제곱 더하기 2를 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p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죠. 마이너스 p니까 여기서는 p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호부터 p가 지금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a가 현재 정수라고 했죠. 정수. a가 정수면 a를 제곱한 수는 자연수입니다. 더해도 자연수죠. 자, 어떤 자연수가 2보다 큰? 당연히 자연수니까 3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가 되고요. 이 괄호는. 그럼 3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가 알파를 곱했는데 그게 소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알파는 절대로 2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도 지금 양수죠. 양수, 양의 자연수들, 양의 자연수, 그리고 여기도 자연수인데, 그러면 알파도 당연히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 자연수인데 어떤 3보다 큰 자연수를 곱했는데 소수가 되었다? 그러면 알파는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알파는 반드시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알파는 1을 1번식에 대입하면 1 더하기 2a는 마이너스 n이 되고요. 2번식에 대입하면 알파는 1이니까 a 더하기 루트 2i와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 빼기 루트 2i는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소거가 되고 남는 것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는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식에 있는 이 n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는 n제곱인데 n이 그러니까 요것의 제곱이 되고 4a 제곱 4a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이걸 우변으로 다 남겨서 정리를 하면 3a 제곱 넘기면 2a 빼기 1은 0이 되고, 자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면 3, 1, 1, 1 이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3a 빼기 1 a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자 a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a가 지금 정수이기 때문에 3분의 1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알파는 한근은 1이었고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럼 p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p는 3번씩 여기 있죠. 여기 알파 대신에 1을 넣고 알파 a제곱 더하기 2는 알파 대신에 1을 넣고 a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3이 되고, 이게 바로 p입니다. 따라서 소수 p의 값이 얼마이냐? 3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12번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한근이 p 더하기 qi일 때 다음 중 4차 방정식 같은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찾아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주어진 4차 방정식은 실계수네요. 실계수 4차 방정식이니까 주어진 한근이 p 더하기 qi 복소수면 켤레도 한 근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한근이 p 더하기 qi라고 한다면 양변의 제곱을 하면 p제곱 빼기 q제곱 더하기 2pqi가 되고요. 자 그러면 실수만 q제곱 실수만 좌변으로 넘기고 허수부를 놔두면 다시 양변의 제곱을 한번 해보죠.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더하기 p제곱 q제곱의 제곱은 4p제곱 q제곱의 음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x4제곱 빼기 2 p제곱 q제곱의 x제곱 더하기 p제곱 q제곱의 더하기 4 p제곱 q제곱은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정리를 해보면 x제곱이고 이 부분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따라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은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지금 여기 4차항이 계수가 1이니까 모든 근을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근을 다 곱한 거는 1분의 상수항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참고로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알아볼까요? 4제곱, 세제곱, 제곱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있으면 4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각 4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각 4근에 2개씩 짝지어서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그리고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 2개씩 곱해서 더한 것은 a분의 c가 되고요. 세 번째 이제 3개씩 곱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델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델타. 이제 알파가 들어간 것은 다 해봤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그러면 이제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만 남았네요. 이렇게 근을 3개씩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더하면 그것은 a분의 마이너스 d가 되고요. 네 번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모든 근을 다 곱하면 a분의 상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규칙성 잘 보셨죠? 자, 다음으로 13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4차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고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일단 AB는 실수이다. 자, 그러면 이 많이 본 오메가 문제죠. 오메가 한 근이 4차 방정식 한 근이 오메가이고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라고 한다면 이것을 2오메가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2오메가 더하기 1을 제곱하면 루트 3i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면 4오메가 제곱 3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4오메가 제곱 4오메가 더하기 4는 0이네요. 우리가 많이 봤던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은 0과 같습니다. 즉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죠. 자,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은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빼기 bx제곱 ax 더하기 1은 0의 한근이 오메가니까 여기 오메가를 대입하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오메가 4제곱 a 오메가 세제곱 b 오메가 제곱 a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위에서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오메가 되고 a 빼기 b 오메가 제곱 a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와 보면 이것은 내림차순 오메가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 그리고 a 더하기 1에 오메가가 되고요. 그리고 a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자,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우리 처음에 주었던 1번 이 1번식이라고 해요. 1번식과 동치여야 되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과 동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근을 갖는 방정식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2번식 양변에 마이너스 b로 나누게 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b분의 a 더하기 1분의 오메가 b분의 a 더하기 1은 0. 자, 1호부터 마이너스 b분의 a 더하기 1은 1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즉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b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것이고요. 자, 오메가 제곱도 방정식의 한 근이다. 지금 이 1번식으로부터 이 오메가가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면 사실 이 오메가 제곱 역시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곱을 한번 해보면 4분의 여기를 제곱하면 1 빼기 3 더하기 빼기네요. 빼기 2 루트 3i가 되고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즉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네요. 자, 실계수 방정식의 한 근이 복소수면 얘의 켤레도 근이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은 주어진 4차 방정식의 한 근, 켤레근이죠. 한 근이다. 그래서 이견도 맞네요. 자, 다음 디귿. 중근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B. 중근을 가져야 되네요.
지금 이 오메가가 4차 방정식의 근인데 오메가는 이런 형태로 1번 형태로 표현되죠. 따라서 4차 방정식은 게다가 중분을 갖기 때문에 x 빼기 k의 중분, k는 여기서 실수입니다. k는 여기서 실수,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란 형태가 되어야지, 주어진 4차 방정식이 요런 3번이라고 하죠. 3번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중근인 실근인 k 중근을 갖고, 그리고 오메가를 근으로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전개를 잘 해보면 x제곱 빼기 2k x 더하기 k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x제곱 x 4제곱 그리고 세제곱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세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계수고 1이 있네요. 1 빼기 2k의 x 세제곱, 그리고 x제곱은 1과 k제곱이 있네요. k제곱 1 x제곱, 그리고 x는 1차 항은 마이너스 2k가 있고, 여기도 k제곱 있네요. k제곱 마이너스 2k x 상수항은 k제곱, 이렇습니다. 자, 이 4차 방정식이 주어진 원래 4차 방정식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자, 개수를 비교해 보면 k제곱은 1입니다. 즉 k는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죠. 그럼 k가 1일 때 여기 각각 대입을 해서 하나의 4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또 각각 대입해서 4차 방정식 개수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k가 1일 때 a, b 실수가 정해질 거고, 하나 정해질 거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a와 b가 하나 정해질 겁니다. 따라서 a, b 순서상의 개수는 2개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전부 다 맞습니다. 자, 이제 16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3차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오메가에 관한 식을 만족하는 30 이하의 자연수 n 몇 개인지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우선 주어진 x세제곱 빼기 1은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 많이 봤죠. 이것은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고, 이 한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1호부터 오메가 3승은 1이고,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자, 이것을 힌트로 요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 4제곱에 n 더하기, 이 지금 오메가 더하기 1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메가 더하기 1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4n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주어진 식이. 자,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이 부분은 오메가의 n제곱만 나오고요. 그리고 짝수 4제곱이네요.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오메가의 8제곱인데 8제곱 중에 세제곱이 1이니까 여기는 오메가 제곱의 n이 남습니다. 자, 그럼 결국 오메가의 2n, 오메가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저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자연수니까 n이 1부터 한번 맞는지 대입을 해보자. 오메가가 1이면 제곱 1이 0이 되나요? 되죠. 지금 오메가는 지금 1번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0이 됩니다. 오케이. 자, 자연수 n
자연수 n은 1이 됐습니다. 자, 하나가 됐고요. 2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는 오메가 4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2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네요. 자, 위의 식하고 똑같네요. 0입니다. 예, n2도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n3 해보죠. 오메가의 3이 6 오메가의 세제곱 더하기 1인데 오메가 세제곱 1이죠. 오메가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이죠. 1이고 1입니다. 3이네요. 0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노입니다. n이 3은 될 수 없네요. 자, 그러면 4부터 한번 보죠. 4를 대입하면 오메가의 8제곱 4제곱 1. 자, 오메가의 6제곱이 1이니까 8제곱은 2제곱만 남고요. 4제곱은 오메가 하나 남고 이러네요. 이거 0 되네요. 자, 괜찮습니다. 그럼 n4도 만족합니다. n5가 만족하는 점은 보죠. 5 10제곱 5제곱 1인데 10제곱은 9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하나 남고, 자,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2개 남고 1. 0 되네요. 야, 역시 n은 모두 괜찮습니다.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보죠. 6 12제곱 6제곱 1인데 지금 12제곱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거의 4제곱이죠. 1. 오메가 세제곱이 1인데 그거의 제곱이죠. 1입니다. 3. 0이 아니네요. 노. 자, 이렇게 규칙을 살펴보니까 자연수 n이 3의 배수일 때 배수인 경우 이 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즉, 요 주어진 식을 4n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3의 배수인 경우. 그러면 자, 1부터 30까지인데 자연수가 3의 배수인 경우만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 30개 총 1부터 30개 중에 3의 배수 10개죠. 10개만 제외하면 n은 20개에 대해서 항상 이 식을 만족하고, 즉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자연수 n의 개수는 20개. 자, 다음 17번. 다음 두 연립방 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할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두 식을 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온 연립방 정식의 해가 x는 알파고 y는 베타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 두 번째 식에 대입해도 x는 알파, y는 베타가 되죠. 즉, 우선 요 식과 요 식을 먼저 연립해서 나온 방정식 해가 아무튼 x는 알파, y는 베타가 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x 더하기 y는 5와 x제곱 빼기 y제곱은 15를 먼저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5 빼기 y를 대입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식이 합차는 제곱차로 할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y, x 빼기 y 15가 되는데 위에서 지금 이게 5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로부터 x 빼기 y는 3입니다. 그러니까 x 빼기 y는 3이고 x 더하기 y는 5인 것을 이제 연립하면 되는데 이거로부터 2x가 8이니까 x는 4가 되고요. y는 4니까 1이 됩니다. 자, 근을 구했네. 이게 바로 알파고 우리가 말한 베타죠. 자, 이
x는 4, y는 1이 여기 위에 주어진 이 두 식에 대해서도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y는 1에 구한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ay는 1이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두 번째 식 bx 빼기 y 4에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x가 4b 빼기 y는 3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쓰면 4b는 5가 되고, 따라서 b는 4분의 5가 됩니다. 자,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 더하라고 했네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5와 4분의 5를 더하면 4분의 4, 5, 20 마이너스 60 더하기 5니까 4분의 마이너스 55가 됐습니다. 자, 이번 19번 실수 xy에 대해서 이 x, y 라는 새로운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x가 y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x를 돌려주는 일종의 함수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x가 y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y로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럴 때 다음 연립방정식의 정수해를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 자, 우선 그러면 경우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x가 만약에 y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 y 요 값은 위 정의에서 x 값을 돌려주네요. 또한 x가 y보다 크면 ex 역시 ey보다 크죠. 자, 그러니까 ex와 ey를 이렇게 한 연산 함수는 앞에 ex가 크니까 앞에 값을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경우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면 x 더하기 y제곱은 ex가 되고요. 그리고 x 빼기 y 더하기 5는 x가 됩니다. 자, 이것을 연립해보면 여기서 쉽게 수호가 되고 y는 5가 되고, y는 5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x 더하기 5, 25 ex가 되고요. 따라서 1호부터 x는 25가 되었습니다. 자, x는 25죠. y는 x5, x는 25가 되었고, 정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바로 알파고 5가 바로 베타입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선 30이 나왔고요. 두 번째도 해봐야죠. 두 번째, x가 y보다 작은 경우에, 그러면 ex가 2y보다 역시 작겠죠. 그러면 x, y가 어떻게 되냐? 큰 값의 마이너스를 취한 것을 돌려주죠. 이렇게 되고, ex, ey는 역시 ey가 크니까 큰 값을 마이너스를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쓰면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2로부터 여기도 쉽게 소거가 되고, x는 마이너스 5, 이것을 위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y제곱, 이건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좌변으로 다 넘기면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해를 구하면 짝수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마이너스 2 6이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이 정수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무리수가 나왔네요. 따라서 얘네들은 베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해는 아까 구한 대로
알파는 25, 베타는 5. 그래서 더한 값이 30. 30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0. 요것만 되겠습니다. 자, 21번 서술형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4cm, 세로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네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A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어 높이가 Acm인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 상자의 부피를 96이라고 할 때 건널비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 때 이 상자의 건널비, 그 최소 건널비가 뭐냐라고 구하라고 한 거네요. 자, 그러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의 부피를 구해보면 상자를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만큼 잘라냈으니까 이 높이가 A가 돼야 되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잘라낸 상자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죠. 부피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나요? 96이라고 했죠. 자, 부피 96은 지금 14에서 A만큼을 잘라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4에서 2개 잘라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지금 10에서 AA 2개를 잘라냈습니다. 자, 그럼 부피는 아래 면적 14 곱하기 2A에 10 한 다음에 높이 A를 곱한 것이 부피죠. 자, 이때 A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커봤자 그 짧은 변에 반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A는 5보다 작아야 되고 A는 양수해야 되겠네요. 자, 우선 A의 범위를 구해 두고요. 자, 양변에 여기 4를 빼내면 7 빼기 A가 되고 5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게 되면 A의 5부분을 좀 정리해 보죠. A 빼기 5, A 빼기 7로 바꾸고 4로 나눴으니까 2, 4, 2, 8, 4, 4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A의 A제곱 빼기 12A 더하기 5, 7, 35 빼기 24는 0이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 세제곱 빼기 12A 제곱 35A 빼기 24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보면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1, 그러면 마이너스 11하면 24가 되고, 자, 24 0 됐네요. 그러면 24는 38 24 해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요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A 빼기 1 A 빼기 3 A 빼기 8은 0 되네요. 즉 이거로부터 A는 1 또는 3 또는 8인데, 우선 A가 5까지니까 8은 아닌 거고 1 또는 3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자의 부피가 96이 되려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은 건널비가 최소가 되도록 건널비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건널비, 이 접혀진 상자의 건널비가 최소화 되려면 사실 이 잘라낸 이 빨간색 잘라내고 귀퉁이 잘라내고 남은 빨간색의 이 한 면의 넓이 자체가 지금 상자의 건널비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건널비가 최소화 되려면
가능한 많이 잘라내야지 건널비가 제일 작아지겠죠. 그러면 잘라내는 길이가 커야지. 즉 A가 3일 때 건널비가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그때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면 건널비는 전체 잘라내기 전에 넓이에다가 즉 14 곱하기 10 140에서 빼기 요 정사각형 귀퉁이 4개를 뺀 거죠. 근데 하나의 길이가 3이니까 3, 3은 9 4개 뺐습니다. 4, 9, 36을 뺐네요. 그러면 104cm 세제곱이 건널비가 되겠습니다.